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를 결정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4.3 중앙위원회가 발족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도의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제주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도 선출됩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김찬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4.3 중앙위원회 회의가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청에서 중앙위원회 제30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오영훈 도지사와 각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해 추가로 희생자 신고를 한 4천여 명에 대해 희생자 결정을 심사합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변경과 특별법 개정으로 권한을 넘겨받은 행방불명자 42명에 대한 실종 선고도 내립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제출한 8,500억 원의 추경 예산에 대해 도의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1일 제408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직무대행 체제였던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1년 만에 도당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허용진 서귀포시 당협위원장과 현덕규 전 국민의당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의 2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오는 20일 온라인 투표와 21일 현장 투표를 합산해 새 위원장을 뽑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이후 증설공사가 중단된 동부 하수처리장 문제 해결을 위해 오영훈 도지사가 주민들을 만납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는 21일 오후 6시 구자읍 월정리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 내용과 매입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결론에도 제주도는 최근 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며 제주시 삼도동의 재미썸 건물을 매입했죠. 이 같은 매입 강행을 놓고 도의회에서 탁상과 졸속, 불통의 행정이라며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계약금위원회 위약금 20억 원의 계약으로 논란이 된 재미썸 건물. 제주도는 지난 5월 11일 100억 원의 건물값을 치르고 최종 매입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3월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주도에 주의 조치를 내렸고 11대 도의회도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공론화를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건물 매입은 도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양영식 의원은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시기에 사전 지방재정 투자 심사도 거치지 않고 1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국장이 정결 처리했다며 소통 없는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지사 공백기에 처리를 결정한다. 이게 상식적이냐 이거요. 넌센스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폭거예요, 폭거. 리모델링비로 100억 원이 추가로 들어 도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6년이 됐죠. 노후가 됐죠. 2018년 계약 당시 리모델링 비용이 65억 원에서 70억 원. 근데 지금은 100억 원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리모델링하고 사용하다가 또 계속 보수 공사하면서 사용하실 겁니까? 제주도는 타당성 검토와 도민 설명에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때문에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이게 어떤 행정 절차상으로 중단되었던 게 해소가 되면 그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위약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원들은 제주도가 건물 활용면에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의 당초 취지를 이루기 위해 예술인 단체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가 담긴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마무리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에서 보완이 가능하다는 내부 결정을 내리고 전문가 의견을 추가 반영하는 절차만 남은 걸로 전해졌지만 보름이 넘도록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는 최근 언론사의 용역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에도 비공개를 통보했습니다. 수도권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행정 통합이나 도시 간 연대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남 동부권에서도 민선 8기 출범을 계기로 여수와 순천, 광양 등을 아우르는 메가시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여수 MBC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광양만권 통합 문제. 후보들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달랐지만 뭉치지 않으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민선 8기 지자체장 가운데는 노광규 순천시장이 동부권을 아우르는 메가시티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열리게 될 민선 8기 첫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에서 메가시티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공감대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어디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을 붙일 것이냐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득권을 조금 더 내려놓고 특히 의대 유치와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은 지자체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메가시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볼 때 만만치 않은 작업임은 분명합니다. 대구와 경북이 추진하던 행정통합은 새로 취임한 지자체장의 반대로 무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 승인까지 받은 부산과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의 경우에는 대도시 쏠림 우려 등의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고 이에 시민단체가 지자체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메가시티가 유일한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합의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여 년 만에 다시 출발점에 서게 된 광양만권의 통합 문제. 현실적 어려움에다 통합에 대한 반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와 정치권, 시민단체의 논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가 길고양이와 관련한 관리 규정을 만들어 논란입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누군지 사진을 공개하고 1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인데요. 길고양이를 돌보려는 입주민들과 그걸 원치 않는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면서 생긴 일입니다. 대구 MBC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 게시된 공고문입니다. 누군가 단지를 거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붙었습니다. 동선 추적으로 당사자를 확인했고 동영상도 확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두 사람은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 A씨 부부입니다. 부부는 관리사무소로부터 또 한 번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10만 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증명도 받았습니다. 원래 뭐 있었던 애들이고 애들은 중상화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그 내용 증명을 보내고. 한 달 전 아파트 내 길고양이 관리 규정이 생기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전체 1,500여 세대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고 76%가 찬성해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규정에 반대하는 주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좀 충격적인 거예요. 동선 확보, CCTV, 동영상. 이거 뭐 이 사람들 범죄한 거 아니잖아요. 밥 준 건데. 아파트 관리소 측은 그동안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날씨도 무너지고 그리고 또 뭐 고양이 울음소리 그리고 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놀라는 거 제 주방에 차량이 올라와가지고 뭐 옆이나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 너무 싫어하세요. 단지 안에서 캣맘들이 밥을 챙기는 길고양이는 4마리에서 5마리 정도. 이들은 길고양이를 그냥 두면 위험한 먹이 활동을 하다 다치고 병에 걸리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동물보호법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일을 법적 의무와 권리로 보장하는 이유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아파트 관리 규약이 법률에 근거한 행위를 함부로 금지할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법령인 동물보호법에 조금 맞지 않거나 위반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런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나 동물보호법이 우선 작용한다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매년 3만 마리가 넘는 고양이가 버려지고 길에서 구조돼 중성화 수술을 받는 고양이는 한 해 7만 마리에 이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에도 시간당 20mm 안팎으로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요. 현재 서귀포시 남원읍 어촌계의 모습을 보시면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고요. 파도가 돌에 부딪히면서 물결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로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와 동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요. 북부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오전 중에 발효되겠습니다. 수증기를 가득 품은 남풍이 지형과 부딪히면서 오늘 오후까지는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장대비가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로 강한 비가 퍼붓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100mm,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또 평화로와 산간도로 이동 시 안개와 폭우에 대비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 지역에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화물 차량은 적재물 고정 단단히 하시고 주변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8도, 그 밖의 지역 2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32도, 그 밖의 지역은 30도를 밑돌겠는데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30도를 밑돌겠고요. 오늘 늦은 밤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일면서 매우 거세지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해상으로는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강한 비바람과 함께 만조 시기가 겹치면서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일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이 주기적으로 발달하면서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이번 주는 우산 꼭 챙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석 달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주말인 그제 신규 확진자는 1,033명으로 지난 4월 26일 이후 81일 만에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휴일인 어제는 오후 5시까지 66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도내 위중증 환자는 1명이며 5,538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최근 일주일 제주 지역 확진자는 5,596명으로 전주보다 3,091명 증가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반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교차로에서 승용차와 SUV 승용차가 부딪혀 승객 1명이 뇌출혈을 입고 6명이 타박상을 입는 등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SUV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젯밤 11시 15분쯤 제주시 우도에서 산책을 하던 30대 관광객이 뱀에게 다리를 물려 호흡이 곤란하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이 관광객은 출동한 서귀포 해경 연안 구조정에 실려 성산항으로 옮겨진 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의심 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 들어 접수된 식중독 의심 신고는 12건에 268명으로 이 가운데 8건에 113명이 지난달과 이달에 발생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음식점과 집단 급식시설 등에서 식품 위생과 개인별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립니다.
제주도는 오는 2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반영 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과 주민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부터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해 제주 지역 수자원 환경에 적합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